제가 얼마 전에 CNN 이펙트라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PD님이 그거를 왜 영상으로 안 만들고 글로 올렸냐라고 구박을 하셔서 CNN 이펙트를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CNN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CNN 이펙트는 그야말로 미디어의 보도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미디어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곤 하죠. 그만큼 정치가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래서 미디어는 이제는 제4의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이죠. 이전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죠. 물론 옛날에도 종군 기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림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터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196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대선 토론회였죠. 당시에 젊고 또 훤칠하게 잘생긴 존 F 케네디와 뭔가 좀 음침해 보이고 숨기는 것 같이 보이는 리처드 닉슨의 TV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케네디가 정말 신승을 거둬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방송을 타고 나간 바로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이 있죠.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동네,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왜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회의가 일었다고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전쟁 하면 물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부상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은 무미건조하게 숫자로 혹은 글로 나타내지고 그림으로 나타내지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생생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TV 채널들은 경쟁하듯이 더 자극적인 내용들과 영상들을 내보냈습니다. 당시에 CBS 이브닝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월터 크론카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워낙에 많은 보도가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병사들을 마치 전범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국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언론 보도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는 하나 원인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이 미디어의 보도 때문이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인 다른 이유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베트남전을 통해서 TV를 통한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1980년대에 들어서 24시간 뉴스를 송출하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가 설립이 됩니다. CNN이죠. CNN은 그 이후에 전 세계 뉴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죠.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소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CNN이 이 CNN 효과, CNN 이펙트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은 1991년 걸프전 때였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죠. 당시에 CNN은 24시간 동안 뉴스를 송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던 딱 그 시기에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습이 시작되던 그 시기 유일하게 바그다드에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언론사가 바로 CNN이었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자신들의 거실에서 전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걸프전 때에는 미국 정부가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때 언론이 보도하게 그냥 내버렸더니 너무 부정적인 보도만 해서 결국 미국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레스 풀이라고 해서 기자단을 관리를 하고 공보관이 함께 다니면서 이 기자단의 위험도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이들의 기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한마디로 관리를 한 거죠. 그 덕분이었는지 걸프전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의 여론은 상당히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CNN 입장에서는 그 덕분에 CNN 효과라는 말까지 얻어내게 됐으니까요. 불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CNN 효과 이야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있죠. 소말리아 내전입니다.
당시 CNN은 내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 특히 어린아이들이 굶어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죠. 그 덕분에 미국 내에서 소말리아를 도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작전을 수행하러 들어간 이 블랙호크 전투 헬기가 모가디슈 시내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전사한 미군의 시체가 모가디슈 시내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그리고 포로로 잡힌 미군이 공포에 질린 모습, 이런 장면들이 방송을 통해 나가면서 이번에는 빨리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빗발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의 배경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죠. 더군다나 소말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데요. 실제로 CNN이나 다른 방송국에서 소말리아의 참혹한 모습을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 소말리아 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개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아젠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라는 프레임까지 제공을 하고, 그런 면에서 CNN이 여론을 바꿔서 결국에는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생한 전쟁의 보도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군 기자죠. 우리가 최초의 종군 기자다라고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런던 타임스의 윌리엄 러셀 기자입니다. 1854년 크림 전쟁에 가서 종군 기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 러셀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나이팅게일이 달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로버트 카파가 스페인 내전 당시 어느 인민전선 병사의 죽음이라는 사진을 찍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 하고 기억들을 하실 텐데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지 보고서는 한동안 먹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군 기자들은 상당한 위험에 닥치기도 합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약 600명의 종군 기자들이 각 세계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60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종군 기자를 해치는 것도 전쟁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전선에 있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종군 기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거의 모든 종군 기자들은 전쟁터를 다녀온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군 기자를 나가는 이유는 뭘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관한 뉴스는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째 주에 폭스뉴스, MSNBC 그리고 CNN의 시청률이 50% 이상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스터 홀트가 진행하는 MBC 나이틀리 뉴스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8% 이상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딜 가도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낸다. 그러면은 아마도 1시간 이상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하고 가장 보여줄 만하고 또 가장 시청자의 눈길을 잡을 수 있는 장면들만 골라서 내보내기 때문인데요. 전쟁 같은 경우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찍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당연히 기자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종군 기자를 다녀오게 되면은 본인의 커리어를 한 단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내기도 하죠. 물론 사명감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보도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보이는 전쟁을 취재함으로써 자신이 언론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누가 가져다주는 스토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영상만 갖다 쓰는 것이 진짜 기자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서 직접 취재를 하겠다라는 의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 기자들은 이 종군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존경심을 가집니다. 사실 저도 한국 전쟁을 다룬 정말 유명한 책이죠. The Coldest Winter를 쓴 데이비 할버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시리아에서 살해를 당한 종군 기자 마리 콜빈의 스토리라든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은 이렇게 종횡무진 다니는 종군 기자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좀 성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전투에 방해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취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적에게 정보를 노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992년 아직도 어둑어둑한 새벽 모가디슈 해변에 미국의 해병대가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했을 때 만났던 것은 정말 수많은 취재진,
카메라, 그리고 플래시였습니다. 물론 군 사령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할 때 약간의 뉘앙스를 줬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밤에 나 같으면은 잠자러 가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취재진이 오늘 누군가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가디슈 해변에 가서 기다렸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이 CNN의 아만프로 기자가 취재하는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뒤로 이 해병대 한 명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약간 좀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의 지나친 취재 혹은 보도로 인해서 정말로 곤란했었던 적이 있어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당시 영국은 약간은 외곽적 공격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포클랜드에 구스 그린을 공습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밤에 기습작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공격하기 하루 전에 BBC의 라디오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영국의 공수대대가 구스 그린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요. 당시 대대장이었던 허버트 존슨 중령은 전투가 끝나면 BBC를 고소하고 말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작전은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쪽에서 병력을 그쪽으로 증강을 시킨다든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는 왜 여기를 병력을 증강시킨다든지 이런 걸 안 했을까요? 아르헨티나 측에서는 그 라디오에 나온 게 그 진짜겠냐, 저거 역정보라고 해서 증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작전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죠. 그런데 BBC를 고소하겠다고 했었던 허버트 존슨 중령은 전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 정보를 흘리게 된다든지, 그래서 자국의 군대를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인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일이 있어서 군인들은 이 언론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리핑을 하는 공보관에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는 종군 기자가 애송이 너 전쟁 처음이지? 라고 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네, 이쯤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테쿰실 셜먼 장군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 북부 연방군의 장군이죠. 이 셜먼 장군은 이 언론을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언론이 자꾸 중요한 군사작전을 들춰내갖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남부의 사령관이었었던 로버트 E. 리 장군 같은 경우는 북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신문들을 몰래 다 모아와서 아침마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방군이 어떤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쯤 되니까 셜먼 장군이 싫어할 만도 하죠. 글쎄요, 어느 쪽만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병사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장군 입장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정보를 캐가는 언론인들이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또 반면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와서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리라 라는 비장한 각오를 한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가고 싶겠죠.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소비되는 것은 자극적인 기사 혹은 영상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기자 정신이라든지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독이라고 취재를 하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좀 배려 없이 보도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취재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또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고 개인 방송이 많아진 경우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 지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